예, 변호사님. 네. 지난 10일 총선이 끝나고 11일 날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벌써 지금 8일? 9일이죠. 9일 지났나요? 예. 네. 11일부터 따지면 네. 오늘 19일이고, 금요일을 따져도 19일이고. 맞습니다. 사실은 즉각적으로 바로 지난 일요일 날 발표가 된다 그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총리 후보 또 비서실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이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짜 오리무중이 돼버린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왜 인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중질환이냐 이런 지금 얘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이 되면서 아주 여야 간에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혼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특히 인사라는 건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실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늘 실기를 해왔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비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인사는 있죠. 평시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입니다. 정치적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떤 이때까지 어떤 국정 실패를 어떤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잘 꾸려가겠다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게 만일 정치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는데,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중하다 할까,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항상 실기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법조인 특유의 어떤 그 신중함, 그런 거라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국민들이 지금 뭔가를 대통령이 한마디 해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걸 넘겨요, 항상. 근데 이미 넘기고 나면은 그 이후에 말해봤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종섭 그러니까요. 전 호주 대사서 마찬가지. 결국은 사퇴를 시킬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종섭 그 전 대사 그걸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공관장 회의를 통해서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좀 어떨 면 회의문으로. 지금 말은 안 맞죠. 해임, 잘못도 자기는 없다 그러는데 해임한다는 게 안 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임명도 안 했어야 되지만 문제가 하고 발생을 했으면 즉시, 빨리 들어와라. 내가 이게 잘못한 것 같다. 당신이 잘못된 거. 그래, 한마디만 했으면 이종섭 문제를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바로 해임시키면 되는 거죠. 공수처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그 절차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나도 그렇게 이제 그걸 깜빡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그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번 인사 문제도 있죠. 이 총선 참패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그 진솔한 반성을 보여주는 뜻으로의 한 그 인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컨셉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반성의 뜻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협치의 뜻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그 상전벽해. 제가 그 말씀드린 그걸로 할 거, 컨셉을 잡아야 돼요.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이게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론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 하지만 자기 국정 철학이 있고 있죠. 이러면은 컨셉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게 물론 잘못된 컨셉이면 안 되겠지만은 딱 그 하나 국정을 잡아가지고 정한 다음에 국민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꾸겠다 하면 그건 또 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의외의 인물. 그러니까 경제계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CEO를 총리로 미국에서 잘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 40대 총리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IT 세대에 딱 맞는 총리를 하나 세운, 그럴 수도 있고, 협치를 한다 그러면은 야당 측하고도 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진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컨셉을 잡아야 하는데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컨셉이 지금 컨셉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예,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인사 문제도 컨셉도 갈팡질팡. 그래서 아까 지금 박영선 전 장관 지금 고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 문제만 해도 있죠. 용산 대통령실 말 다르고 대통령실 뭐 관계자 여당 관계자 말 다르고 그러면서 먼저 박영선 양정철 문제 나와버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이게 무슨 장난치냐 비슷하게 나오고 이관책 쓰느냐 뭐 이거 협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협 잡아놓은 거냐 실질적으로 사실 뭐 분열책 쓴다고 오히려 공격만 박영선 받고 전 장관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친밀한 관계가 있었거든 예전에 네, 그러니까. 뭐 법사위원장 할 때 그 전에 뭐 김건희 여사하고도 이 박영선 전 장관이 MBC 때 문화부 기자 때부터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코바나 컨텐츠 그걸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야당의 협조를 물밑에서 얻어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발표를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해야 하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여론 떠보기식으로 간보기 하냐. 간보기 하죠. 그러니까 야당도 기분 나쁘고 박영선 전 장관도 사실 본인들도 만신창이 되어가죠.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 총리에 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예. 제의를 하니까 거의 수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렇게 밑바탕이 완전히 다 헝클어지니까 이렇게 괜찮은 선택을 두고도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너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주말이라든가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 의견도 듣고 또 지인들 의견도 들어서 내주 월요일 초쯤이나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비서실장은 현재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은데 장제원, 네. 정진석, 원희룡, 예. 이정현 뭐 이런 선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예. 어느 정도 비서실장은 자기 사람을 쓰는 거니까요. 또 야당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예. 총리가 문제죠. 총리는 지금 오리무중이 돼가지고 원래는 뭐 김한길, 박주선, 권영세, 주호영 해갖고 뭐 여러 사람이 거론되다가 이제 끝내 박영선까지 나왔다가 또 박지원 같은 사람은 이재호를 추천하고 있고 또 어디서는 전 서울대 총장이던 오연천 씨까지도 거론되면서 입 있는 사람 한마디 다 했네요. 또 이런 경우 지금은 좀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또 자가 발전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면서 왜 나를 안 써주냐? 거기서도 그런 거 많이 들었겠네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이 총리 자리가 이 가시방석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자칫하다가는 망신당하고 낙마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청문회에서 뭐 봤잖아요. 지난번 이근용 대법원장 후보자. 그냥 본인도 망신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손사래를 웬만하면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 그렇겠죠. 더군다나 첫 번째 타자는 희생플라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면은 이제 야당도 더 이상 낙마를 못 시키잖아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혜택을 좀 본 거 아닙니까? 뭐 본래 훌륭하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박영선 카드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비토를 해버렸어요. 네. 아마 김한길까지도 지금 비토를 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변절한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총선에 변절이 갖고 떨어진 사람들 안 봤냐. 비명 행사 보셨잖아요. 그래서 참 특히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이지만 총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사실 꼭 총리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 국정의 투톱으로서 특히 그냥 총리라는 게 상징성이 있고 어떤 정권의 뭐 어떤 색깔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거를 대변하는 그런 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모 끝에 악수 둔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는데 내놓은 거 보니까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고심한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총선 끝나자마자 뭐 비서실장 그다음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 그다음 여권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밀도 있게 수기한 다음에 야권의 의사도 타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타진해 가지고 이게 통과될 만하고 그다음 그 어떤 그 새로운 혁신 이미지를 또 줘야 되겠죠. 총선 참패했는데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계속 장고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장고만 하고 있어요. 선택은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이미 총선에서 패배허리라는 것은 삼척동대도 알 정도로 있었죠. 나와 있었으면은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조금 패배했을 때, 대참패를 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사혁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안을 딱 내놓고 탁 터뜨리고 나가서 그러니까요. 인사정국으로 돌려버려야 하거든. 인사정국으로 국면을. 국민들이 완전히 그 총선 잊어먹게. 총리 내놓으면은 바로 인사정국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거 않습니까? 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근데 치고받고 할 건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드러나. 그러다 보니까 총선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그동안에도 머뭇거리다 적기를 놓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인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들어왔는데 지금도 패턴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있어요. 정말 오랜 고심 끝에 수작을 하나 내놔야 합니다. 그 지금까지 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져버린 거 어차피 아닙니까? 늦었다면은 아주 국민들이 감동 내지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의외의 인물을 내세워야지. 지금 뭐 그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에서 협치도 아니고 깜짝 놀랄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 또 검찰 출신이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더 그런데 내놨다가는 국민들한테 이번 총선에 망한 걸 곱하기 2로 망할 수 있어요. 총리는 또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또 국회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준을 하는데 그냥 저쪽에서 맨입으로 해줄 리가 없죠. 그러나 비서실장은 바로 해야죠. 왜 그러냐면 비서실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거기에 정무수석이라든가 홍보수석은 나간다는 것 또 시민사회수석은 그동안 비어있어 참모진이 구성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비서실장만이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비서실장이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대통령도 보좌를 하고 또 비서실장이 임명이 되어야 정무, 홍보, 뭐 시민사회수석 또 다른 뭐 수석이든 이걸 임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비서실장이 탁 임명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전국이 그 비서실장 임명과 동시에 윤석열 인사 그런 전국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바로 바뀌죠. 지금도 지금 총선 패배의 어떤 후폭풍에 지금 계속 그 시달리고 있으니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좀 자기도 답답하겠지만 보는 저희들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그런 인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흘러나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고 공식 라인은 제치고 비선 라인이랄까 핵심 측근 라인들 과거에도 뭐 그런 말들은 있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다 뭐 십상시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된 상황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공식 라인에서는 모르고. 그러니까 부정을 아니냐.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대가를 받아가지고 언론한테 공지를 했어요. 검토도 하지 않고 대통령 의중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다른 라인에서는 검토를 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고 현재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이런 비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무슨 이런 혼선을 빚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컨트롤 타워가 혼란을 빚으면 그 밑에 있는 뭐 공직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금 그 양쪽에서 다른 문제, 다른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은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라인 처음에 우리 대통령 처음에 그 2020년 취임했을 때 계속적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측에
그런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많은 의심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야당에서 음모론을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달라든 거죠. 제가 의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인사의 혼선을 빚으니까 또 다시 어떤 네. 특별한 비선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도 뭐 공무원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인사가 늦어지면 있죠.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다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상적인 어떤 공직 사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건데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 그러면은 뭔가 최고 장애 어떤 그 뒤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자꾸 인사가 늦어지고 오리무중이 되는 것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또 뭔가 그 막후 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꾸 사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야당에서 늘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당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김건희 여사 가지고 울고 먹을 건데 모든 것에 기승전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빌미를 자꾸 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안타까운 우리가 일이죠. 그래서 아까 그 고 교수님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는 있죠. 빨리 미리 준비해 플랜 A, 플랜 B 준비했다가 탁 나와야 되는데. 정광석가처럼 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과거 YS 같은 경우는 인사 다 해가지고 결정해 놓았다. 제가까지 했다가도 자기가 발표하기 전에 흘러나오면 딱 주세요. 인사라는 게 보안 아닙니까? 회사 다녀봐도 인사는 정말 딱 보완해갖고 방 붙일 때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온갖 사람이 다 이야기하니까요. 모든 이야기가 다 외부로 흘러나오니까 이건 정말 메시지 관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앞으로. 그래서 제대로 된 좀 기강을 잡을 수 있는 비서실장이 들어가고 진짜. 메시지 관리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제2부속실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자꾸 이걸 놔두니까 이 야당에서 뻑 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 저번에 디올백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좀 비췄는데도 아직도 전혀 제2부속실은 그냥 뭐 이야기가 없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무튼 빨리 인사가 이루어져야 좀 갖가지 억측이랄까 괴담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